안녕하세요, 김이사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자동차 옆에 서게 된 것 같아서 조금 어색합니다. 올해 1월 들어서면서부터 좀 바빠서 자동차 딥다이브 영상 잘 못 찍고 있었는데 마침 지인분이 신차를 출고하셨다 그래갖고 그 차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벨로스터 N DCT 모델이고요. 나온 지 좀 되기도 했고 제가 딥다이브 영상을 굳이 찍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실제 차주가 생각하는 이 차량의 장단점 그리고 감상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차주분께 물어봤습니다. 이 차를 어떻게 생각하냐, 장단점은 뭐가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뭐 1분도 안 돼갖고 카톡으로 장단점을 훅 적어갖고 보내주셨는데 뭐 생각을 정리해서 보내주신 게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있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막 후다닥 적어갖고 보내주셨습니다. 오늘은 그러니까 벨로스터 N의 실제 차주가 생각하는 장단점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? 자, 첫 번째 장점. 저렴한 비용의 카본 파츠,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좋음이라고 적어주셨네요. 카본 파츠 저렴한가요, 벨로스터 N? 일단 이 차는 그 카본 파츠가 어퍼라인 그리고 언더라인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, 어퍼라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사이드미러 커버와 윙 타입의 리어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고요. 이 가격이 아마 19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, 언더라인 패키지가 프론트 립 그리고 포그 가니쉬 그리고 리어 디퓨저 이렇게 세 가지가 그 카본으로 적용되는 패키지가 한 250만 원? 뭐 그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차량에는 어퍼라인 패키지만 적용이 되어 있고 저렴하죠. BMW를 예를 들면요, 3 시리즈 같은 경우 이 사이드미러 커버만 바꾸는데도 한 100만 원 정도 들고요. 그 리어 스포일러도 윙 타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 450, 5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공인비 제외하고. 그리고 그 M 버전, 이 사이드미러 뿔 달린 M 버전은 한 250만 원, 270만 원 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 있겠죠. 거의 뭐 반값이니까 벨로스터 N 뽑을 때, 출고할 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밖에서 싸제로 하려고 하면 또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가성비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런 카본 패키지 말고도 이 브레이크랑 경량일 패키지 이런 것들 굉장히 싸거든요. 이렇게 해서 가격이 한 230, 이것도 한 240 정도 했던 것 같은데, 역시 또 BMW를 예를 들면 그 휠 빼고 브레이크, 퍼포먼스 브레이크만 들어가게 돼도 한 500만 원 돈 들 거예요. 근데 이 차량은 지금 포피 모노블럭 브레이크랑 경량일 패키지가 220만 원, 230만 원, 240만 원인가? 헷갈리는데 뭐 그 정도 될 거예요, 가격이. 그래서 가성비 좋게 좀 이런 거는 추가하셔갖고 출고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유가 되시면 다른 옵션 빼고 이런 거 넣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? 자, 두 번째 장점. 생각보다 예쁘다. 상당히 주관적이죠. 생각보다 예쁘다. 그냥 예쁘다도 아니고 생각보다 예쁘다. 그쵸. 이 차주가 원래 이렇게 뭐 살 때 디테일하게 막 꼼꼼하게 살펴보고 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좋다고 하니까 사신 것 같아요. 그래갖고 막상 받아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단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벨로스터는 디자인이 예쁘죠. 과격하고 뭐 디테일들도 좋은 디테일이 되게 많아요.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쁘다고는 생각하지만 제 취향이랑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. 제가 저 자체도 되게 패션 감각이 없고 되게 패셔너블하지가 못해서 장신구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스타일을 제가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. 굳이 따지자면 저는 GTI나 그 시로코가 더 괜찮은 것 같고요. 이 벨로스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카본 패키지 같은 것들, 그런 외장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붙었을 때 뭐 완성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.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치장이 많이 된 그런 디자인을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. 근데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
제가 현대자동차 그 소나타, 그랜저, 산타페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굳이 뭐 따져보자면 저는 폭스바겐 아우디 디자인을 더 좋아해요. 벤츠나 BM보다. 그러니까 제 평가를 평가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되게 아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패셔너블한 것들을 못 받아들이는 아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생각보다 예쁜 거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, 사운드가 좋음, 운전의 재미 요소, 팝콘이라고 적으셨는데요. 사운드는 그 배기음 위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. 벨로스터에는 그 퍼포먼스 패키지를 추가하시면 가변 배기 머플러가 적용이 됩니다. 팝콘 사운드는 그 시프트업뱅 사운드라고 해가지고요. 연료가 연소되지 않은 연료가 뜨거운 배기 라인으로 유입됐을 때, 역화될 때 발생하는 소리고, 전형적인 내로남불 같은 거죠, 그런 게. 내가 탈 때는 좋은데 남이 들을 때는 이따가 주행을 해보면서 이 사운드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네 번째 장점, 블루링크가 생각보다 좋다. 겨울철 집에서 미리 시동 걸어놓고 내려와서 바로 타고 가면 따뜻하게 출근할 수 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. 블루링크 좋죠. 일단 그 시동 원격으로 거는 거 말고도 그 히터, 에어컨 이런 거 다 제어가 가능하고, 차량도 진단할 수가 있고, 도난당하면 위치 추적도 가능하고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. 그리고 BMW 컨시어지 서비스처럼 상담원 통해서 목적지 입력해주고 뭐 이런 것도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니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 스마트 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이 자동차 키 없어도 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고, 그리고 가족들이나 지인들하고 키를 공유할 수도 있고, 이 기능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간혹 그 어떤 분들은 이걸 꺼내서 대야만 여는 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저는 오히려 그게 맞다고 봐요. 이 뭔가 자동차가 AI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열 거라는 확실한 제스처를 해줬을 때 열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. 개인적으로 이게 좋은 거는 차키를 안 가지고 다녀도 된다는 점이 좋은 거죠. 차키가 뭐 이게 벤틀리 차키 뭐 이런 거였으면은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내놓고 과시도 하고 뭐 그랬을 텐데, 뭐 그럴 만한 차키는 아니니까 일단 안 가지고 다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블루링크는 최초 가입시 한 5년인가요? 5년 동안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요. 그 기간이 지나면 1년 약정으로 월 5,500원, 그리고 약정 기간 없이 사용하면 월 11,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.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다섯 번째 장점, 서킷 주행 보증 가능, 타 차량은 안 되는 걸로. 이 말씀은 아마도 그 서킷 주행 했을 때 워런티가 보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, 되나? 잠시만요. 현대자동차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. 제가 알기로는 다른 차량들, 퍼포먼스 차량들도 웬만한 차량들도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BMW M도 마찬가지고, 포르쉐랑 뭐 몇 가지 빼고는 서킷 보증은 안 될 거예요. 자, 현대자동차 보증 수리 안내문을 보면 일반 승용은 차체 및 일반 부품 보증이 2년 8만, 3년 6만, 4년 4만 중 택 1이고, 엔진 및 동력 전달 주요 부품은 5년 10만 킬로로 되어 있습니다. 일단 서킷 주행에 대한 내용은 아예 언급 자체가 없고요. 보증 제외 항목에서도 서킷 주행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것만으로는 확실히 보증이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. 서킷 주행하면 차가 생각보다 빨리 상해요. 모든 부품들의 열화도 빨리 오고, 아마 보증이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. 개인적으로 어디서 이걸 봤는지 모르겠지만, 보증 제외 항목 6번을 보면 취급 설명서에서 규정한 유지 관리 및 점검, 정비 주기, 사용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보증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, 정확하게 알려면 취급 설명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른 뭐 스포츠카 같은 것도 보면 뭐 서킷 주행이 명시가 되어 있기도 해요. 서킷 주행이나 레이싱 같은 거 했을 때 보증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브랜드들도 있는데, 아예 지금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. 일단 안 되는 걸로 결론을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혹시 그 서킷 주행 그 워런티 보장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고정 댓글로 올려드릴게요. 자, 6번째 장점, 브레이크가 생각보다 잘 된다. 옵션 사양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. 일단 이 차주가 브레이크가 잘 된다고 하는 거는 옵션, 아까 말씀드렸던 브레이크와 경량일 패키지가 들어갔을 때의 생각이고, 그때의 의견이고, 기본으로 적용됐을 때는 차가 좀 브레이크가 밀린다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. 근데 지금 4P 모노블럭 브레이크와 경량일 패키지가 들어갔을 때는 충분히 브레이크가 잘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, 당연한 결과죠. 이 디스크도 360에 30T가 적용이 되고요. 소나타 N9이 참고로 그 360에 30T가 되고, G80이 360에 34T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면 훨씬 가벼운, 공차 중량이 1400kg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훨씬 가벼운 이 벨로스터 N이 브레이크가 더 잘 된다고 느껴지실 것 같고요. 웬만큼 열을 받아도 쉽게 뻗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경량휠이 들어가게 되면 대당 2.1kg 정도 경량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, 무거운 휠보다는 가벼운 휠의 그 회전 운동을 중단시키는 게 더 수월하겠죠. 그리고 이 휠 자체가 가벼우면 로드홀딩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차량 거동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 차량의 거동 특성을 바꾸시려면 현가 상질량보다는 현가 하질량을 바꾸는 게 효과가 더 극대화되니까 가능하시면 이런 경량일 패키지 같은 것들은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나는 뭐 이 정도로 괜찮아, 이 정도 패션카에 뭐 이 정도 성능이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른 옵션들 다 빼고 브레이크랑 경량일 패키지 정도는 넣으시는 게 기대하지 못했던 운전의 재미까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 정도 넣고 한 3천만 원 중반대로 뽑으시는 게 가성비가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일단 브레이크에 관한 내용도 이따가 제가 주행을 해보면서 다시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곱 번째 장점, 차량 가격에 비해 생각보다 많이 잘 나감. 이것도 좀 추상적이긴 한데, 차량 가격, 그쵸. 이 차가 지금 출고 가격이 4천만 원 초중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이렇게 되면 좀 비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, 저는 개인적으로. 그래서 다른 거 좀 빼고 덜어내고 3천 중반대로 뽑으면 더 가성비가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4천만 원 초반대로 이 정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차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. 일단 국내에서는 드물죠. 근데 G70 스팅어도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, 제 생각에는. 이것도 이따가 주행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이 차가 그렇게 재밌는 차인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8번째 장점으로는 이 LSD의 느낌이 생소하나 코너가 잘 들어간다 라고 하셨는데, LSD 관련 내용도 이따가 주행해보면서 따로 알아보도록 하죠. 차주가 말씀하신 장점은 8개였고요. 이제부터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나오네요. 차값 4천만 원이면 G70도 넘볼 수 있는데 그에 비해 처량한 실내라고 적어주셨습니다. 바로 나오죠. 차값 4천만 원이면은 G70과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죠. 일단 실내를 제가 들어왔는데 지금 역광이라 잘 안 보일 것 같거든요. 이 실내 내장 자체가 다 플라스틱이고, 뭐 이렇게 동승자한테 과시하려면 뭐 G70이 더 낫겠죠. 전부 다 플라스틱입니다. 뭐 감성적인 측면 많이 부족하고, 이 레이아웃 자체도 뭐 되게 화려해 보이기 위해서 기교를 부리는 적이 많이 없어요. G70 딥다이브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괜찮아요. 그거는 기본 빠따가 좋기 때문에 남들에게, 친구들에게 어필하시기에는 이런 차보다는 G70이나 스팅어가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,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어 노브랑 스티어링 휠이랑 시트 이 정도는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괜찮은 것 같고, 다만 이 감성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거 인정하고 있습니다. G70하고 이 실내를 비교해 주셨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G70 같은 경우는 일단 후륜구동이고, 이 차는 전륜구동이고, 8단 자동 미션, 이거는 8단 DCT. 서스펜션도 전륜에는 듀얼링크 맥퍼슨, 후륜에는 5링크 멀티링크가 들어가죠, G70이. 그러니까
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. 차주는 지금 실내 인테리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이상으로 좀 고민이 될 것 같네요. 4천만 원이면 G70 스팅어도 넘볼 수 있으니까 충분히 고민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실내 내장재 문제가 아닌데 다른 단점으로는 기름통이 너무 작다, 자주 드나드는 주유소라고 적어주셨는데 일단 그 벨로스터 N 같은 경우는 주유 탱크 용량이 50리터, 55리터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이 정도 차급이면 그 정도가 맞죠. 그 GTI도 한 50리터에서 60리터 사이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이거는 제 생각에는 기름통이 작아서 자주 간다기보다는 운전을 그렇게 해서 자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. 이거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다음 단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것도 나오네. 연비 개나조, 평균 연비 7km 이렇게 적으셨는데 아무래도 이 벨로스터 N 타고 이 정도 차 타고 연비 주행을 하지는 않겠죠. 또 재밌다 보니까 이렇게 도심에서 좀만 밟다 보면은 기름 금방 달 것 같긴 합니다. 복합 연비가 10.2km, 그리고 도심 주행 연비가 8.9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, 기본적으로 연비가 그렇게 좋은 수준은 아닌데 재밌다고 좀 밟다 보면은 주유소 자주 들락날락하게 될 것 같긴 합니다.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이 벨로스터 N을 뽑기 전에 이런 현실적인 유지비 같은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연료 효율이 그렇게 좋진 않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, 평균 연비, 이 벨로스터 N의 차주는 평균 연비가 7k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. 그리고 하차감이 별로다, 해치백에 대한 인식 플러스 양카 느낌이라고 적으셨는데, 하차감